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뚱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7월 달에 일제히 급락을 얻어맞았죠. 그 이후에 지금 8월 달부터는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 6%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빠진 게 없죠. 자, 그리고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죠. 들어 올리면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달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어때요? 자, 전고점까지 다 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빠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급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또 18%, 20% 가까이 또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서 반등을 하더라도 아직은 회복이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다운이 되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상황들을 보면서 이 증시 상황이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좀 조정을 했는데 아마 그 잭슨홀 미팅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변동성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홀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는 바람직하다. 이제 이 인플레도 줄어들었으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연례 심포지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열려요. 여기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이런 총재들과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스놀 미팅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까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40여 개의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등이 참석을 해서 이 통화 정책 같은 내용을 합니다. 그 핵심은 미국의 연준 의장이겠죠.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11시, 오늘 밤 11시에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건이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조정을 보였다.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 미국 증시도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실적입니다. 실적. 이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이 되게 매력적인 종목 7종목이죠. 만약 빅테크 애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요. 그 나스닥 지수 저점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은 8.76%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23% 올랐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습니다.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아마존도 9%대로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지금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7 국가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차별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7 중에서도 무조건 실적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위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AI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AI가 지금 생산성이 나오냐, 아니면은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오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9일 날 구글에서 이런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나온 기사에 보면 기업의 86%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매출이 역%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 이게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 AI를 사용하는 회사 중에 74%가 1년 만에 투자 수익을 올렸다. 네, 이거는 뭐 실제죠. 이 보고서니까. 리서치 결과니까. 그 중에서도 86%가 매출이 6%나 증가했다. 자, 이 대상이 누구였냐? 매출액이 한 130억 이상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들. 조사는 2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3개월 넘게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한 200개 정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문 참여자 중에 61%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했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45% 상승됐다. 어떤 부분에 이 IT 프로세스하고 직원 생산성에서 지금 생산성이 늘어났다. 그리고 통찰력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고 정확성도 높아졌다. 자, 확실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그리고 63%가 AI를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요거는 앞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효과를 봤다고 밝힌 부자는 금융 서비스. 응답자 중에 82%가 고객 응대에 큰 발전을 이뤘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력 혁신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줬다. 뭐냐? 기업의 경쟁력이다. 경쟁력 향상. AI를 하는 기업과 AI를 안 하는 기업은 이런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AI를 조기에 채택자는 매출 증가부터 고객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라고 하죠. 자, 그리고 국내 이 카카오 헬스케어 연구소장도 뭐라 하냐면, 자, 현재는 생성형 AI로 6%의 수익이 늘어났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당연하다. 초기잖아요. AI 투자 초기. 근데 이게 만약에 2, 3년 뒤가 된다라고 하면 6%가 10배 급증한 60%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로 인한 생산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거품론, 비관론자,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 안 나고 있다. 물론 초기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속도가 붙는다고 하면, 좀 전에 보였다시피 지금 생산성 6%에서 앞으로 2, 3년에는 60%까지 급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CEO가 최근에 뭐라 했냐면, 이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과소 투자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GPU 시장 규모가 2029년이면은 앞으로 5년이죠. 향후 5년까지 연평균 39%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연평균 39%. 엄청난 고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그냥 단순 테마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AI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겁니다. AI 혁명. 과거에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닷컴 혁명이 일어났죠.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2000년도 후반에 2008년 정도에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AI 혁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전망이 빗나가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이거는 기업이 AI에 투자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그렇고 경기가 가라앉아서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그런 거지,
AI가 앞으로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이 닷컴 신화하고 지금 AI 그런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2000년도 닷컴 신화에서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산사태처럼 올라갔다가 완전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기업 실적도 좋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기업 실적도 좋고 부채 비율도 괜찮은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닷컴 그런 신화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의 지금 대장, GPU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28일,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또 AI 그런 그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2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뛰어넘고 또 3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분간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고 또 AI 관련된 그런 엔비디아 같은 그런 종목들, M7 종목들은 또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 이때가 이제 6월 20일이었죠. 그리고 7월달,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때요? 현재 주가가 전고점 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내려간 만큼 다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뭐에? AI 주도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도의 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뚫고 엔비디아가 또 실적이 그 신고가를 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8월 22일 날 기사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근데도 테슬라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왜? 이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84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PER도 보면은 84배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오른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PER이 29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종목이 더 고평가인가요? 테슬라가 훨씬 더 고평가잖아요. 엔비디아 대비해서 몇 배? 지금 2배 이상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재 실적도 중요하는데 앞으로의 미래 실적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관련 종목들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계속되는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이죠. 하드웨어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를 넘을 수도 있다. AI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H200에 대한 수요는 엔비디아 거죠? 이 수요는 계속 견조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지금 블랙웰 플랫폼 B100, GB200, B200A, 블랙웰 울트라가 지금 출시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서 HBM, 5세대 HBM, HBM3E가 지금 주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SK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이런 M7 중심의 빅테크 업체들도 맞춤형 HBM3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HBM 대장 SK하이닉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한 7조 정도 돼요. 2018년도 이때가 서버 D램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다던데 이때 한 분기가 6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조입니다.
자, 실적이 신고가 났죠? 6년 만에 최대 실적. 근데 또 이때 여기 3분기가 끝이 아니라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또 신고가. 그죠? 자,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16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하반기 영업이익 10조 9천억에 비해서 또 최대 실적. 그래서 올해는 24조. 근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보시면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36조입니다. 올해가 24조, 36조. 주가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인해서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계속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압기 관련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글로벌 전력망 투자 수요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미친 듯이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노후 전력망 교체,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교체해야 돼요. 이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가 9월달부터 내려가겠죠. 기준금리 내려가면 어때요?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그럼 설비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서 변압기하고 배전반 등의 지수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죠. 지금 미국의 변압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유례없는 공급 부정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쇼티지 현상이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이런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설비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해서 호황이다. 시장 확장 속도만으로 따지면 지난 사이클에서 2004년 이후에 다시 대규모 호황, 전력 슈퍼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주도 업종들입니다. AI 관련된 HBM, 그 다음에 전력기기. 요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은 참 여전히 아직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참 지루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21선도 넘어지고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형주의 모습이 더 낫습니다. 왜? HBM 대장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괜찮아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이런 배터리 2차전지 종목들이 여전히 실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수가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지수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주도 산업 이쪽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7% 급격하게 빠졌죠. 미국의 종목들도 급격하게 빠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반등 위에 좀 눌렸는데 눌다 보니까 25%.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했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5일 날 고점 대비 44% 엄청나게 빠져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반등하면서 고점 대비 25%.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거의 20% 올라와 있죠. 빠르게.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20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왔어요. 반토막. 그러다가 반등 이후에 눌렀어요.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계속 비쌌는데 이제는 주가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인데 지금 내년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PER이 한 30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지금 HBM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내후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또 6,200억으로 또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가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최근에 급락을 했을 때 거래가 막 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AI 사이클은 다시 또 회복돼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HBM 이런 핵심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자, HD 현대일렉트릭 얘가 주도주입니다. 전력기기는. 자,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반등하면서 21선 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선 올라탔죠? 이게 좀 시장의 또 전력기기의 방향을 좀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룡전기는 좀 오늘도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 어때요? 거래가 얼마 터지지 않았어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뻥뻥 터집니다. 이렇게. 근데 내려갈 때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투자자들을 되게 지루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룡전기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현재 1조예요. 근데 재룡전기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럼 PR이 몇 배예요? 10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10배. 완전 쌉니다. 내년에도 또 실적이 더 급증하죠? 내후년도 급증하죠? 이 전력 수표 사이클로 인해서. 그래서 재룡전기의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을 보시면 3분기에 258억 영업이익, 1분기에 258억, 2분기에는 328억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얼마? 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해서 이거 1,000억 못 넘을까요? 저는 넘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지금 최근에 AI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들이 주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LS 일렉트릭도 지금 급락 이후에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단기 바닥. 자, LG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안 빠지고 급락 이후에 반등하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핵심 종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는 AI 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기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또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대통령 누가 당선되더라도 AI하고 전력기기 쪽은 공통적으로 수혜줍니다. 대선한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사이클을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갈 때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못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이런 핵심 주도주들을 매수해 놓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 투자 방법은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주식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